안녕하세요. 놀공입니다. 오늘은 매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선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세팅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배송 부분을 오늘 발송으로 바꾼다거나,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이나 배송비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상품 DB를 새롭게 바꿔주거나, 뭐 이런 정도의 작업인데, 이걸로도 어쨌든 매출의 차이는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일단 오늘 발송이 좀 적용이 되는 마켓은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 세 가지 정도 마켓이 되겠고요. 그 외의 마켓들도 적용을 할 수는 있고, 적용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매출이 늘어나긴 할 건데, 스마트 스토어는 아무래도 그 페널티 부분 때문에 마켓이 상점이 정지되거나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서 적용을 하기가 좀 힘들고, 11번가나 옥션 지마켓의 경우에도 페널티가 쌓이고 점수가 깎여서 이제 점수가 깎이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특별하게 뭐 물론 노출은 그만큼 안 되겠죠, 이제 그 상점은. 그래서 이제 노출이 또 빠질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 페널티로 인해서 정지가 되거나 특별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발송으로 해놓고 그날 송장을 집어넣고 그날 송장이 안 나온 것들은 배송 지연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좀만 한 번만 더 손을 좀 대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가격이나 배송비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가격이 싼 애들은 배송비에다가 그 가격 마진을, 상품 가격에다가 배송비에 대한 마진을 더해서 상품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품 가격은 가격에 그냥 마진 그대로 20%면 20% 설정을 하고, 배송비를 또 배송비에다 20% 마진을 높여서 배송비를 올리는 거죠. 3,000원짜리다 그러면 그러면 3,600원이니까 3,600원을 다 하진 않더라도 뭐 3,500원에 상품 등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대량 주문건들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비싼 것들이 대량으로 막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1,000원 단위예요. 1,000원 단위나 100원 단위 제품들이 뭐 몇백 개, 몇천 개씩 제품이 대량 주문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 대량 주문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이제 다팔자라든지 일반적인 다팔자를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배송비에다가 몇 프로 더해서 3,600원으로 설정을 해놔도 다팔자에서는 상품 등록될 때 배송비 3,600원에 등록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셀러스나 다른 일반적인 다른 프로그램들은 세트 설정값에서 배송비를 아예 고정을 해놓고 그 세트 설정 값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트 설정이 3,000원이면 3,000원으로 그냥 배송비가 무조건 등록되고, 3,500원으로 돼 있으면 3,500원으로 무조건 등록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배송비를 올려서 하는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팔자가 가장 좋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냥 이셀러스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셀러스에다가 그 세트 설정 값을 맞춰서 3,000원, 3,5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세트 설정을 여러 개 설정을 해놓고, 3,000원짜리는 3,500원짜리에다 등록하고 3,500원짜리는 4,000원짜리에 등록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대신에 이제 상품 가격이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그냥 상품 가격은 말도 안 되게 뻥튀기 안 하고 그냥 딱 정말 20% 마진만 딱 계산합니다. 100원짜리면 120원에 등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량 등록이 주문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다른 걸 또 말씀드리면, 이거 유료 배송, 무료 배송도 물어보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마켓마다라기보다는요, 모든 마켓이 다 유료 배송 상품이 잘 팔리는 게 있고 무료 배송 상품이 잘 팔리는 게 있고, 비중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료 배송하고 유료 배송을 섞어서 상품을 등록을 해야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지고 또 판매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료 배송, 무료 배송을 섞어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료 배송 기준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무료 배송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이 정하기 나름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2만원, 25,000원짜리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하고 그 이하는 유료 배송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송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설정을 좀 바꿔주면 이 부분들로 인해서도 상품이 판매되는 그 수량이 달라진다.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판매 수량보다는요, 판매 객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 설정을 하면. 왜냐면 대량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보통 싼 제품을, 그러니까 몇천 원도 안 하고 몇백 원짜리 제품 한 개만 사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 몇백 원짜리, 500원짜리 상품인 거 뻔히 아는데, 물론 나가기 귀찮고 뭔가 급한 일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배송비가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내고라도 사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만, 저도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가끔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원짜리, 200원짜리 상품을 몇천 원씩 주고 배송비까지 물어가면서 몇천 원씩 주고 구매 안 하거든요. 대량으로 구매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할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켓별 특징, 프로그램별 등록 불가 사유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 같은 경우에요. 이제 옥션 G마켓은 할인율을 높여주면 노출이 잘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할인율을 무한정 막 높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진 계산법이 등록한 상품 가격에서 마켓 수수료가 설정이 돼서 빠져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야. 근데 내가 할인 늘 거 감안해서 11,000원에 등록을 하는 거하고, 할인을 내가 40% 할 거예요. 14,000원의 상품을 등록을 할 거야. 이거하고 마켓 수수료가 완전 차이가 나요. 14,000원에 대한 17% 마켓 수수료를 떼어가느냐, 11,000원에 대한 17% 마켓 수수료를 떼어가느냐, 완전 틀리잖아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옥션 G마켓은 실질적으로는 할인율을 높이면 노출이 잘 된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려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진짜 2배, 3배로 올려야 돼요. 상품 가격을. 그래야지만 할인율을 좀 높게 40%, 50%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또 신규 사업자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는 광고를 안 하잖아요.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유료 광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 6개월에 한 번 정도 꼴로 거의 11번가 옥션 G마켓에서 연락이 옵니다. 11번가 옥션 이제 광고 대행사가 연락이 와요. 저도 이제 광고 대행사 전화 거의 잘 안 받고 원래 잘 안 하는데 간혹가다 한 번씩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광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딱 골라내죠. 물어봐서 100% 다 무료인가, 아니면 얼마 정도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면 그걸 다음 달에 준다든지 이런 형태인가, 어떤 형태인가를 물어보고 100% 무료가 있다. 그럼 무조건 무료 광고는 무조건 진행합니다. 무료 광고도 유료 광고는요, 일단 하면 잘 팔리는 건 무조건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유료 광고, 내 돈 주고 광고를 했을 때는 그만큼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유료 광고를 못 하는 거고, 무료 광고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료 광고를 하는 동안에는 매출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상점 점수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게 연결이 돼서 시간이 지나고 쌓이면서 내 상점이 노출이 잘 되기도 하고 점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료 광고는 무조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배송 설정하는 거, 11번가도 오늘 배송 설정하면 매출이 조금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다나와랑 에누리라고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은데, 가격 비교 서비스 연결에 가보시면 에누리랑 다나와가 있거든요. 에누리랑 다나와에서도 노출을 시켜줍니다. 연동을 해놓으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판매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판매 수수료가, 원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판매 수수료 대부분 이제 5% 이하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7% 최대로 잡아놓는 이유가 얘네들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판매 수수료 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서 판매되는 것들은 최대 수수료가 5% 미만인데, 에누리나 다나와에 노출이 돼서 그걸 통해서 연동이 돼서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걔는 최대 수수료가 7%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수료를 저는 스마트 스토어 무조건 다 그냥 7%로 설정을 해놓고 에누리 다나와 무조건 다 연결을 해놓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연결을 했다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상품 등록할 때 지금 다른 솔루션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셀러스에서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등록이 될 때 네이버 쇼핑은 자동 체크가 돼서 상품이 등록이 되는데 에누리 다나와는 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품 등록할 때 상품 등록하는 부분에서 이걸 체크해서 등록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의사항으로 일단 올려는 놨는데,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하면 이셀러스에서 반영을 빨리빨리 해주거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셀러스 사용 중이시라면 이셀러스 쪽에다가 전화해서 이 부분도 꼭 언급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좀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거의 한 보름에 한 번씩 5,000개씩 매번 클릭해갖고 얘네 또 이거 체크하고 막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줄일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노출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다, 그런 거고, 톡스토어는 아직까지 제가 열심히 막 공부해서 막 마켓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서 톡스토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톡스토어가 사업자도 많기도 하고, 이제 또 다른 매출을 좀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톡스토어 쪽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톡스토어는 나중에 추후에 제가 또 공부를 해보고 뭔가 특별한 방법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셀러스만 쓰니까 이셀러스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상품 등록할 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이 상품을 등록할 때요, 마켓별로 실패가 되는 사유들이 있어요. 그 사유들이
내가 뭔가를 어떻게 손을 대서 엑셀 양식에서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프로그램의 설정 부분에서 설정을 뭘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손을 대서 그 실패건들을 고쳐서 쓸 수 있다, 상품이 등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면 수정을 해서 고쳐서 상품 등록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셀러스를 이제 주로 썼고, 이셀러스에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셀러스 마켓별로 실패되는 사유들을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리스트를 다 모아놓고, 순간은 뭐 때문에 한 10% 이상씩 실패가 뜨고, 옵션지 마켓은 또 뭐 때문에 10% 이상씩 실패가 뜨고, 이런 실패 사유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실패 사유 내용들 중에 엑셀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매크로에 이제 녹여버린 거죠. 매크로 안에다 내용을 다 넣어서 실패 사유들을 실패 없이 상품이 등록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100%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5대 마켓들도 실버본거 옥션 지마켓, 스마트 스토어, 뭐 톡스토어, 뭐 얘네들, 이 5대 마켓들도 100%는 아니에요. 막 1000개를 올리면 1000개가 다 등록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실패율이 5% 내외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엑셀 자체에서 제가 수정을 해서 최대한 상품 등록 불가건이 없게끔 이런 작업을 다 해놨다는 거고요. 다른 도매 경우 수가 뭐가 있냐면, 도매 사이트마다 다르고요. 도매 사이트 똑같은 이셀러스 양식이더라도 도매 사이트마다 모노클랜에서 주는 이셀러스 양식, 그 다음에 도매매에서 주는 이셀러스 양식, 또 다른 도매 시나리오 이런 데서 주는 이셀러스 양식마다 양식 자체는 동일해요. 왜냐면 그 해당 양식 폼이 있어서 그 폼에 맞게끔 되어 있지 않으면 이셀러스에서 쓸 수 자체가 없으니까 폼 양식 자체는 동일한데, 문제는 이 공급사들이 거기에다 입력하는 엑셀 그 입력란에 입력하는 데이터 값들이 엉뚱하게 입력한 애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뭐 오너클랜만 그렇다, 도매매만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면 이 종합 도매몰들이 들어있는 공급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수많은 공급사들 중에 제대로 알고 엑셀을 채워서 상품을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빈칸 그냥 채우라고 하니까 대충 지네 멋대로 대충 그냥 채우기만 해갖고 등록하는 공급사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이 그것 때문에 오류가 다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옵션 부분에서 앞에서는 옵션 선택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별표를 하고 나서 이제 추가 금액이 있으면 추가 금액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별표를 하고 재고 수량을 입력한다, 이런 식으로 기본 양식이 있는데, 별표를 갖다가 땡땡으로 해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순서를 뒤바꿔서 입력을 해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류 나는 상품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 자체를 못하는 상품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엑셀에서 수정을 해주면 되긴 하는데,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씩 수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그걸 또 매크로를 짜서 해당 경우의 수를 다 감안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고쳐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고쳐라, 이걸 또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엑셀 매크로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데이터를 취합해서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죠. 데이터만 있다면. 근데 그 데이터 취합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냥 오너클랜 상품, 이셀러스의 특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하는 모든 작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찾아내고 알아서 그걸 수정을 해서 고치고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매출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산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산지 부분을 지금 여기 예로 들어놨는데, 오스트리아는 등록이 안 되고 호주라고 돼 있어야 돼요, 원산지가. 그 다음에 또 기타 상세 설명 참조는 불가,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가로 때문에 안 돼요. 가로가 아니라 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별거 아닌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실패 뜨는 것들이 꽤 많아요. 11번가는 이제 옵션에서 색상은 그냥 색상으로만 등록이 돼야 되는데, 칼라 아니면 영어로 돼 있거나 이러면 이거 등록 불가로 상품이 등록이 안 돼요.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도 그냥 사이즈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사이즈 아니면 영어로 돼 있거나 크기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파악하고 알아내서 수정해서 고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옵션 부분에서 불필요한 옵션 2번 선택하지 않게끔 쓸데없는 옵션을 없애버리고 한 번의 선택으로 그냥 클릭 한 번만으로 그냥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저도 이거는 제가 이제 매크로에다 적용을 시켰고, 저는 그냥 매크로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매크로에 있는 내용들은 대표 이미지를 일단 여러 개 채우면 좋다라고 하니까 1에서 5번까지 뭐 채워준다든지, 똑같은 거지만 어쨌든 칸을 채우는 거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에다가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CS 할 때 편하려고 상품 코드, 더블 코드죠. 더블 코드랑 상품명을 상세 페이지 맨 앞에 한 번 더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엑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100원 단위로 라운드업 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델명 제조사, 최근 롯데온이죠. 롯데온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알기로 모델명이었나?
모델명인가 브랜드인가가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엑셀에서 그 란은 아예 삭제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매크로랑 프로그램은 수강생분들한테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딱 이것만 필요하다 저것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이제 크몽에 제가 이제 엑셀 부분도 이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크몽에서 문의 주시고 필요한 거 그냥 가격 물어보시고 구매도 가능하시고, 그거 외적으로 뭐 자기가 추가적으로 만들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요청하시면 또 이제 일반 크몽 외주 하시는 일반 분들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제가 이제 제작도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은, 매출을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마켓을 찾는 거예요. 이게 좀 비중이 커요. 어떻게 보면 얘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이제 올해이즈가 불과 한 2년 좀 넘었죠. 2년 넘었는데 올해이즈 맨 처음에 대량 등록으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몇 분 이제 저희 같이 움직였으니까 올해이즈 등록했을 때 한 1년 동안은 정말 매출 잘 나왔습니다. 올해이즈만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매출이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너도 나도 다 많이 들어오고 입점이 되면서 상품 수량도 늘어나고 상품 등록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주문 수집도 이제 샵마인에서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대량 등록하는 사람들 매출이 다 줄었죠. 그래서 지금은 올해 이제 대량 등록으로는 거의 판매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일반 뭐 옥션 지마켓 정도 이 정도 수준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처음에 그 마켓이 나왔을 때 먼저 남들은 진입장벽 때문에 불편해서 뭐 때문에 안 하고 못 하고 이런 마켓들을요 먼저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 당연히 거기선 엄청난 매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지속적으로 오래가지 못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들어와 버리면 진입을 해버리면 당연히 매출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텐데, 그래도 어찌됐든 남들이 몰라서 못하든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진입장벽이 있어서 진입을 못하든 이런 마켓들을 찾아내서 해당 마켓을 남들보다 먼저 등록해서 자리를 선점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차라리 뭐 조그만 도매 사이트 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막 젠트레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매처들이 있는데, 그런 재고 갖고 있는 도매처들 찾아서 아니면 남들이 잘 등록하지 않는 도매 사이트를 찾아서 해당 상품을 나는 크롤링해서 올리겠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전략이고 방법이긴 한데요. 그거는 어쨌든 크롤링도 해야 되고 주문 수집도 별도로 또 따로 해야 되고 엑셀 양식도 또 따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새로운 마켓을 찾는 것도 대량 등록 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뭔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노력 품에 비해서 차라리 도매 사이트를 찾아서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는 것보단 새로운 마켓을 찾아서 등록하는 게 매출 부분에서 훨씬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제가 언급한 마켓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샵, 반품 마켓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 후강생분들은 대부분 알죠. 이런 마켓들도 잠깐이나마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는 발생을 했었던 마켓들이고,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스쇼핑이나 GS샵이 어떻게 보면 뜨는 마켓인데, GS샵은 조만간에 오너클랜 쪽에서 다팔자에 등록을 할 거다라고 해서 아마 이것도 뭐 다팔자에 등록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는 또 GS샵도 매출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 GS샵 등록하셔서 월 매출 몇 천만 원씩 찍으시고 계세요. 토스쇼핑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접근을 못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마켓이고, 이런 새로운 마켓을 어떻게 찾을 거냐, 플라이오토라든지 사방넷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지원되는 쇼핑몰이라고 해서 마켓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해당 마켓들 중에 우리 입맛에 맞는 마켓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뭘 찾아야 되냐, 일단 가입의 제한이나 상품의 제한, 제한이 없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런 애들을 찾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자 제한 없고 상품 수 제한 없고 그런 마켓은 일단 무조건 상품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팔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마켓을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켓을 새롭게 뚫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은 아니라서, 만약에 매출이 어느 정도 딱 벽에 부딪혀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공인데, 가공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가공해서 팔면 어쨌든 그냥 대낮게나 막 올리는 무가공보다는 당연히 잘 팔린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대표 주자들이 대부분 이제 멀티파이프님이나 민구님인데,
가공은 어찌됐든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가공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잠깐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 하루에 막 100개 200개 아무리 정말 상세한 세밀 가공은 아니어서 뭐 상세페이지까지 손을 못 대더라도 대표 이미지 받고 상품명 SEO 찾아갖고 바꾸고 대표 이미지도 어느 정도 안에 있는 것 중에 뭐 내가 원하는 부분 캡처해서 바꾸고 카테고리 맞추고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게 하루에 해봐야 진짜 200개 할까 말까거든요. 빨간 날도 없이 한 달 내내 한다고 해도 한 개예요. 근데 그 5, 6천 개를 등록했을 때 과연 얼마나 팔릴 것이냐, 그리고 그 5, 6천 개를 등록하기까지 매일매일 그 작업을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누가 그걸 버티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가공을 안 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가공은 그 가공이 잘못됐거나 하면 안 된다, 그건 해봐야 의미가 없다가 아니에요. 하면 분명히 더 잘 팔리고 그 상품은 오래 갑니다. 남들하고 다르게 만든 똑같은 상품이지만 남들이 봤을 땐 다른 상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절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상품은 뭐 한 번 팔릴 게 여러 번 팔릴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팔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적이 되면 될수록 매출은 일반 무가공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공을 안 하고 무가공으로 하고 대부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무가공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형 눈알 붙이기 하루에 200개씩 매일 꾸준하게 그거를 매출도 없는데 계속 버텨가면서 그 일을 한 달, 두 달, 3개월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몇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무가공 대량 등록은 어찌됐든 시스템, 루틴만 파악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저야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됐으니까 그런 거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물론 어느 정도 걸리시겠지만 어쨌든 최소 사업자 5개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린 7개 마켓 그냥 다 가입한 다음에 이셀러스 사용하고 플레이어터 쓰고 샵마인 쓰고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냥 투자한다 생각하고 그냥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을 바로 딱 하시면 상품 등록하는 거 이 숙달만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셀러스 숙달만 되시면요, 상품 등록하는 거 모든 마켓 다 채우는데 하루 이틀이면 다 채웁니다. 모든 상품 다 채우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순환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첫 달부터도 사업자 5개로 월 1000까지는 아니어도 5, 6배 이상은 첫 달부터도 매출 나오고요. 두 번째 달 3개월 이상 가면서 뭐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밑바탕을 수익을 깔아 놓자는 거예요. 150이든 200이든 기본 수익 구조를 채워 놓고 그 상태에서 사업자를 더 늘려서 매출을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가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밑바탕이 되고 나서. 아무런 밑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바꿔볼까 뭐 고쳐볼까 가공을 해볼까 이렇게 돼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냥 뭐 잠깐 만져보고 뭐하고 하다가 시행착오만 하고 결국에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자 이제 가공 부분, 가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맨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내가 구축을 했고 이제 매출이 더 이상은 뭐 사업자를 늘리거나 아주 특별한 뭔가가 없으면 매출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매출은 늘리고 싶다. 그럼 그때 가서 가공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하는 가공은 저도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상품명 바꾸고 대표 이미지는 바꾸잖아요. 제가 하는 가공은 솔직히 뭐 매크로라든지 프로그램 써가 뭐 한 10,000개 하는데 뭐 상품명 변경 같은 경우에는 6만 개 상품명 바꾼다 해도 2, 3분도 안 걸리고,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10,000개 하는데 작업하는데 한 1시간 걸리나? 뭐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다 대량으로 해놓고 이제 준비를 해놓고 다 작업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서 나도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남들하고 좀 다르게 뭔가를 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하시면 나만의 방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기본 틀은 루틴이라든지 기본 틀은 제가 설명드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잡아가시고, 잡아가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그 또 스타일이라든지 방식을 좀 찾아서 접목을 시키시면 저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내시는 분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매출 늘리는 방법은 고민을 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충분히 매출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